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의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자율주행에 관한 테크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자동차의 자율주행,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회사의 CTO분하고 직접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좀 Q&A 했던 얘기들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 이름은 스트라드 비전이라는 회사예요. 카메라의 영상을 분석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게,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일반인 분들한테 좀 생소하죠? 이 홈페이지 보시면은 대단한 회사네요. 1076억 원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한 한국 회사입니다. 특징적으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셋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쉽게 말하면 컴퓨터에 맥도 있고 윈도우도 있잖아요. AMD도 있고 인텔도 있고 여러 가지 칩셋이 있는데, 이런 칩셋들 사이에서 굉장히 다양한 칩셋에서 모두 동작을 할 수 있고, 성능이 좀 좋거나 조금 안 좋더라도 잘 작동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잠깐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 프로 드라이버 이런 기술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기술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서 앞에 차가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파악하게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사람 걸어가는 거하고 차가 움직이는 거하고 네모칸의 컬러가 다르잖아요. 자전거도 따로 분류를 하고요, 오토바이도 분류를 해서 이 각각의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영상 보시면은 차가 절반만 보여도 자동차라고 인식을 하고요, 고가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밑에 지나가는 차들까지도 다른 차로 또 인식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그래픽들이 운전하면서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다, 자동차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최근에 ADAS라는 첨단 운전 보조 사양 장치들에 이미 다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스트라드 비전의 제이심 이라는 CTO 분을 만났는데 한국 분이세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구글에서 일을 하다가 웨이모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 회사에서 상용차 파트를 맡아서 일하다가 이 회사로 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뉴스에 나오면서 뭐 청계천에 달리고 있고 판교에 뭐 상암동에 이렇게 시험주행을 하고 있다고 나오니까 당장 뭐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이제 막 이런 차들이 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든가 FSD라고 하죠? 이 기능을 팔고 있어요. 뭐 이게 좀 여러 국가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미완성의 기술을 위험하게 팔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풀 셀프 드라이빙이 아닌데 이런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뭐 논란은 되고 있지만, 상용화된 그런 자율주행 기술 중에는 가장 앞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이 자율주행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제 될까, 이거 되게 궁금한데, 이게 짐작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CTO 분께 좀 여쭤봤었는데 자율주행이 그렇게 빨리 될까? 이거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몇 년 전에 자율주행에 대한 도시 시뮬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저희 유튜브 채널 옛날 거에 보면 나오는데, 폭스바겐 그룹이 베를린 시내를 가정으로 해서 이 도시에서 자율주행차의 비율이 별로 없을 때, 한 절반 됐을 때, 그리고 아주 많을 때, 모두가 자율주행할 때, 이런 때를 가정해서 도시의 흐름이 어떻게 되나를 시뮬레이션 했던 그 자료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자율주행차가 아주 드문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청계천이나 판교 같은 상황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뭐 그냥 힘들게 그냥 보통의 차들,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 기술로 막 헤쳐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두 번째는 이 자율주행차가 훨씬 더 많아진 상황, 자율주행차 옆에도 자율주행차가 갈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갈 수도 있고, 막 이것들이 서로 섞여가지고 자율주행차 앞에 누가 끼어들고 뭐 이런 상황이 복잡하게 벌어지는 상황, 이때는 오히려 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은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한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의 성능도 이때가 굉장히 기술력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끼어드는 게 있으면 무조건 멈추게 프로그래밍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그냥 운전하다가 자율주행차 같아? 하고 하면 그 앞에 끼어들면 되잖아요? 그럼 걔가 다 비켜주게 되니까. 그럼 자율주행차는 앞에 못 가겠죠? 바보가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해치고 자율주행차가 잘 달려야 된다, 이런 거를 이뤄내려면은 기술적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보다 복잡한 장비들, 장치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아마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가 모든 차가 자율주행으로 달리는 그런 상황보다 이런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모든 차가 자율주행을 하는 상황, 이거는 정말 평화롭다고 하고요.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히 이런 상황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없고 변수가 거의 없는 도로 상황이라면은 자율주행 차들끼리는 아주 앞선 미래 기술도 아니고 지금의 기술만 가지고도 이거를 지금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래의 모든 도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차가 정말 빨리 우리한테 다가오겠지만 저희는 아마 이 두 번째 상황, 보통의 차와 자율주행차가 막 섞여서 혼란한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율주행차 언제 될까? 이거 답이 없다는 거죠. 자동차 회사 몇 개가 자율주행차를 만들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정부나 도시, 기관 이런 데가 모두 다 이 자율주행차에 올인을 해서 수동으로 운전하는 차가 없어지도록까지 만들어야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 앞서 말씀드렸던 1단계, 2단계 정도가 꽤 오랜 시간 지속이 될 것 같고 3단계는 언제 올지 기약이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 기술 좀 의미가 없고 필요 없는 거 아닐까? 이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또 질문을 해봤죠.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차가 실제로 자율주행하는데 이 기술을 쓰는 것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볼보 같은 회사가 얼마 전에 전기차 EX90을 발표했잖아요. 그 차에는 라이더 센서가 들어갔는데 이게 바로 자율주행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이 기술로 200m 전방에 있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자율주행하는 데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안전에 포커스를 뒀어요. 200m 앞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내 차가 지금 200m 앞에까지 갈 동안 요 몇 초 동안의 시간을 벌어서 그 시간 동안 혹시 모를 위험이나 사고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게 하겠다. 요게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런 안전의 의미에서는 꽤 의미 있는 기술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 제이심 CTO 분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도 일본에 출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일본의 OEM들을 만나고 왔는데 이 OEM이라는 게 자동차 제조사들, 현대, 기아, 토요타, 혼다 이런 자동차 브랜드를 OEM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티어 1 서플라이어라고 부르는 회사들은 예를 들면 모비스, 보쉬, 덴소 이런 부품 공급사인데 자동차 회사의 최상위 부품 공급사 이런 회사들이 되는데 보통 이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이런 회사들하고 직접 일을 하면서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전달하기 때문에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미래에는 자율주행차를 위한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내년에 출시할 차, 내후년에 출시할 차에는 이 자율주행 기술들을 좀 더 안전에 포커스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절반 이상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도시가 바뀌고 환경이 다 바뀌지 않으니 자율주행 기술을 넣긴 넣는데 이거를 안전을 위해서 뭐가 싹 껴들면 갑자기 멈춘다든가 부딪힐 위험에서 스스로 차를 밟아서 혹은 회피하게 하는 이런 기술들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제조사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 없나?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는 좀 답이 되겠죠. 당장은 안전을 위한 기술로 이걸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할 때 기술이 되는 뒷받침이 되는 건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단계,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거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반반이라서 섞여서 다닐 때, 자율주행차만 다닐 때 이런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하면은 1번은 아주 가까운 미래 혹은 지금 현재, 2번은 몇 년 뒤, 5년, 10년 뒤의 미래, 나머지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미래라고 생각하면 아주 먼 미래에 모두가 자율주행으로 다니면은 기술이 그만큼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1번의 기술 가지고 3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2번에 들어가는 아주 복잡한 기술들 이런 걸 굳이 소비자들이 다 돈 주고 사야 되나? 이런 게 기본이 된 차는 차값만 높아지고 오버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 필요 없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이 단계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소프트웨어로 정의할 수 있는 자동차라는 건데 이 스트라드 비전 같은 회사는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사잖아요. 테슬라의 FSD 같은 옵션 2천만 원 정도에 지금 추가로 살 수 있는 그런 옵션인데 이런 것도 사실 소프트웨어예요. 근데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사는데 사실 좀 인식이 좀
그런 면도 있고, 이 소프트웨어를 자동차 사는데 끼워주지 않고 이거를 따로 판매한다? 그럼 좀 억울한 면도 있고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뭐 방 3개짜리 집을 샀는데 방 2개는 문이 잘 열리는데 방 3번째 방을 문을 열려면 월세를 내야 돼. 내 집안에 방 다 만들어놨는데 이거 열려면 뭐 월세를 돈을 또 내라, 구독료를 내라, 이렇게 하는 느낌. 사실 정확히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1단계와 3단계는 비슷한 기술 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지만 2단계는 진짜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바보가 되지 않고 막 끼어드는 차도 적당히 견제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나타나기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하드웨어와 지금 스트라드 비전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되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미 뭐 ADAS 기능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빼놓는다, 요거예요. 테슬라의 FSD가 지금 그런 방식인데, 당장 소프트웨어가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작동을 할 수 있는 자동차들이 나오는 시대가 되면은 자동차에서는 이런 구독 같은 기술들이 아주 대중화될 거라는 예상을 해주셨어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드웨어는 다 탑재했지만 소프트웨어는 빼놓고서 판매를 했다가, 진정한 자율주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 구독으로 1년에 얼마다, 이런 식의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반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런 자동차의 발전 단계, 구조적 단계, 그리고 오히려 소비자들이 좀 더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단계로 가져가고, 자율주행 기능이 안전에도 사용된다라는 면을 고려하면은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CTO 분께서도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는 거에 본인도 거부감 이런 게 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쨌거나 이게 잘 좋건 안 좋건 앞으로 미래에는 자동차의 하드웨어가 뭐 지금은 거의 80% 90%였다면은 비중이 점점 줄어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자동차의 기능을 정의하는 시대가 점점 열리면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는 뭐 구독 형태로든 별도 제공을 하건 다른 방법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율주행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럼 이 자율주행 기술 쓸데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안전한 차를 만드는데 도움되는 쪽으로 많은 제조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두 번째고요. 이 구독 같은 소프트웨어 구독,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뭐 댓글로 이런 점에선 찬성합니다, 혹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말씀 해주시면은 저희도 좀 귀담아 듣고 나중에 이런 분들 만날 때 질문할 때 참고하도록 할게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저는 팩트체크로 종종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